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다. 자, 오늘요, 이 민주당이 낸 이 탄핵 소추안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탄핵 소추안이 정식 말하자면은 발의된 이 안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겸 권한 대행, 이 둘을 말하자면은 믹스를 해서 정말 짬뽕을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저기 취재를 많이 했고 요즘 들어서 이게 가장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요, 특검법을 거부했고, 원래 이 특검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행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 검사를 임명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를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내란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둘만 거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나 혼자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 한 거부터 시작해서 헌재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경우의 수, 플랜 ABC부터 정말 Z까지 다 예상을 하고 아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엄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책임은 여기서 내가 진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토였죠.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안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 거부한 거. 그래서 굉장히 섞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는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법률에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러면서 제목을 많이 뽑았습니다만,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우리 법률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아름답고 짜임새가 있고 수준 높은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헌법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그만큼 훌륭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깨알같이 파악하고 있었고 또 우리 헌법을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 이재명 당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도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저 민주당이 진짜 조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동네 깡패, 동네에 아주 그 저질, 네, 그것도 아주 조폭 중에서도 양아치 깡패, 이게 이제 민주당이구나. 뭐 이재명이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성남에서 정말 이 하류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뭐 강간, 살인 이런 것도 다 맡았지만 이재명이가 이 성남 쪽에서 누구나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남
국제파라고 조폭 있죠. 성남을 말아먹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그 조폭이 이재명이 이 책상에 시장 책상에 딱 이 발을 올려놓고 있었고 옆에서 이재명이 히히 실실 웃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조폭들하고 어떻게 끈끈하고 아주 이 거의 뭐 이 마피아의 이 변호사하고 뭐 정말 더러운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남시장 안에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있었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에서 왜 좌판 놓고 우리가 흔히 뭐 다라이라고 하는 이런 거 놓고서 생선도 팔고 아주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깡패들이 이제 이 조폭들이 국제파가 거기서도 자릿세를 뜯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머니하고 신경이를 하다가 뭐 이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뭐 팔도 다쳤다든지 뭐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성남 국제파를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정말 하이에나 변호사, 더러운 변호사가 바로 이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파하고 이재명이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위해서 국제파도 많은 그 조폭들도 많은 일을 해줬다. 이거는 성남에서 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저분한 게 이재명입니다. 네, 우리 앨리스님께서 조중동 절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도 오늘 조선일보 절독했어요. 우와, 앨리스님 짱입니다. 다신 보지 말자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한덕수를 총리로서 탄핵을 하면 150석. 근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하면 200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자, 총리로서 탄핵을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총리 겸 권한대행이었는데 총리 떨어지고 그러면 권한대행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을 하면은 200표를 모으기가 어려운 거죠. 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총리로서만 탄핵을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총리 시절 것만 갖고 탄핵을 하면은 어떡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탄핵해야 될 애들이 수두룩할 텐데 말 잘 듣는 애에 권한대행으로 시키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따박따박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탄핵 사유가 없는 부총리를 탄핵하는 길이 그러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권한대행도 끼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탄핵 소추안이 된 겁니다. 즉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 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괴이한 거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탄핵 소추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 법조인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참 여러분 아마 소름이 쫙 끼치셨을 거예요. 저 이 김혜경이하고 같이 법카로 이 쳐드신 이 부인을 가진 이 월담 우원식 뭐 저기 오늘도 이 저기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 이게 뭐 김근태에게 표시라는 등 온갖 웃기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석으로도 이 탄핵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입이 뭐 땅땅땅 이제 두드린 거죠. 이때 이재명의 이 웃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마의 웃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연쇄 살인마 비슷한 연쇄 탄핵마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이도 이 낄낄대고 그 김소희하고 그 웃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자, 그 웃음만큼 소름 끼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저 악마와 같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님께서 정말
소름 끼친다. 다들 저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저 얼굴, 저 미소. 그런데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저렇게 악마의 웃음을 웃고 있지만 이재명이가 그렇게 편한 처지가 못 됩니다. 째깍째깍 이 사법 리스크, 선거법 위반, 2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적어도 2월 초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심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이 못한다. 나는 절대로 헌재 재판관 이거는 내 권한 밖이다. 이래서 못한다고 하면은 4월 18일까지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4월 18일에 문재인이의 최고의 딸랑딸랑인 문형배 헌재 재판소 소장, 그 다음에 이미선이 이게 이제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 헌재가 몇 명이 되죠, 여러분? 4명이 됩니다. 3명을 재판관에 추천을 못하면요. 그러면 4명 가지고는 헌재가 존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탄핵 심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냥 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월 18일까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심은요. 2심까지가 여러분 사실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사실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심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법조만 보고 말하자면은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동백님께서 2월 초에 2심 선고 일정이다 이러는데 이 정현수님께서 법원 믿어도 될까요? 저는 그래도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에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중앙대 로스쿨 교수인 이은호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한 거라든가 이분의 글을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데 그동안 써온 글이라든가 또 이분의 이렇게 평판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다 보고 와 일단 이분은 굉장히 깔끔하고 또 명확하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이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인호 교수가 이 2시간 전에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 국회가 행한 192표의 찬성 의결은 이 탄핵 소추안이죠. 이 찬성 의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만 탄핵을 당한 거지 말하자면 권한대행으로서는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계속된 행사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즉 한덕수 총리는요. 지금 권한대행인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 근데 한덕수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 이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밝혔습니다. 내가 국회의 가결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직무정지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승계하도록 했죠. 그 대신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웃기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 기각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오늘 구성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는 이때 직무는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지만 직무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한덕수 총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입장이 어떤가?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대행,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뭡니까? 어디까지나 나는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의 팀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이 기간 동안 나는 나라와 경제, 이거 안보를 살피는 역할을 하겠다. 딱 이렇게 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하다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보다 차라리 이렇게 만평가로서 엄청난 이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차명진 화백이 오늘 강도를 대하는 태도, 이래서 민주당이 내란 잔당들 막 이러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게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사설 경비들 있죠. 이러면서 대행을 하면서 처절하게 이렇게 75세 되신 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국힘당의 배지들이 무장을 하고 온갖 뭐 별별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한덕수 총리 뒤에서 배지들이 하는 거 한심하죠. 이게 진짜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캠핑앤드 낚시님,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윤현님께서 한남동 집회 참석했다가 전철타셨다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보수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님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전라도 전주 출신이세요. 네, 캠핑앤 낚시님, 전라도 전주 출신인 건 맞지만 원래 민주당 출신은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는 그야말로 관료입니다. 그냥 무생무취예요. 그래서 YS 때부터 시작해서 이 윤석열 정권까지 무역협회 회장을 맡은 박근혜 정권 빼놓고는 그 모든 정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어떤 일정한 이 정파에 속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깔끔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주 이 출신들이, 이분이 이제 전주에서 아마 중학교를 전주 북중인가를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이 전주 북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덕수 총리를 엄청 씹었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동창회에 안 나왔고 뭐 전주 출신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우리 동포,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런 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끈끈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많이 이렇게 배관시당하고 씹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 때 이 총리를 했을 때 청문회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전주 출신이라는 걸 숨겼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 숨긴 적 없다. 그걸 뭘 숨기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9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에 와갖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다시 전주로 가서 전주 북중을 나와서,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중추연 참의도 하셨고
아버지는 이런 이게 잠사협회 이런 이제 사업을 잠사업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뭐 끼니 걱정은 절대로 안 하고 살았고, 또 한덕수 총리의 이 부인이 엄청난 부잣집 딸입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워낙 그 능력이 있으니까 뭐 돈도 많이 버셨죠. 김앤장 같은 데서 네, 고문 이것도 하셨고, 그래서 뭐 18억 그 1년에 이렇게 급여를 받기도 했고, 그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요, 찌쭈당 이 이재명이 당해서 지금 6인 체제가 스스로의 재앙을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초조, 거의 공포, 공황장애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심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이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방해를 했죠. 그러다가 지들이 이제 당한 거예요. 헌재 재판관 3명을 얼른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당하고, 네, 최상목도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덕수 총리도 법대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또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이분도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법대에서 지금 3명의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에 밝아요. 그러면 법을 아는 분들은 절대로 내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문제는 4월 18일입니다. 이 4월 18일이 우리나라 정치의 데드라인, 뭐 엄청난 이제 거의 이 38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샤로님께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 하든 기다립시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이 문재인의 딸랑이들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재가 4명이 돼요. 그러면 헌재가 4명이 되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이재명이 2심이 나오면, 사실 2심이면은 여러분 끝났다고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뒤집어 엎어질 겁니다. 이재명이하고는 안 돼. 쟤는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보다 10%나 낮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판에서도 이재명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경수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다니면서 뭐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은 헌재에서 결국 기각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이 김경수가 막 파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파악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원 시기가 나도 대선 후보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그렇게 이 목이 꺾여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재명이가 생각을 할 때 너무 초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11시에 정말 발악하는 담화를 발표한 거죠. 한덕수 탄핵 무슨 일이도 시킨다. 자, 이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뭐 중도라고 하고 정치에 나는 관심 갖기 싫어, 뭐 이 끊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아, 쟤네들이 인민해방군이구나, 쟤네들이 괴뢰군이구나, 쟤네들이 조폭이구나, 정치를 알아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 그래 계엄령 뭐 이거 하고 21세기의 계엄령이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아니 왜 한덕수까지 탄핵을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도 쪽에서도 야, 저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 나라도 계엄, 이런 생각, 정서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를 훌쩍 넘은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박지원이도 한덕수 총리 부인이 무속에 빠졌다는 둥, 뭐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이 뭐 이 점수를 한다는 둥, 뭐 이걸로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민주당이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SNS에 이걸 올렸대요. 그러면서 이게 저주 인형이다. 그래서 여기 윤 대통령 가슴에 이 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 가슴에도 못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저주 인형을 사갖고 못질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기분이가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저주 인형 저렇게 못질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탄핵시키고 한덕수도 탄핵시키고 용하네요. 저주 인형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 인형이 또 이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업체 사람들이 꼭 이게 뭐 효염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푸십시오 뭐 이러면서 네 승리님 저게 뭡니까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이 가슴에 이렇게 못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기 가슴에 못질하고 이거 무슨 뭐 장희빈이 아니라 한혜빈입니다. 우리 최양숙님께서 대통령님께 연하장 보냅시다. 네, 이 용산구 한남대로 128번지 2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말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크게 기운을 얻으실 겁니다. 자, 저렇게 대못질, 이 못질하는 사람들. 네, 우리 지연님께서 저런 못질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자손손 가슴 아플 꼴을 볼 겁니다. 자식들이 볼 겁니다.